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디? 내가 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결정한 게 아니고 선생님도 어저께 들었어. 진짜로 기대될 사람 아니 태블릿 왜 못 쓰게 하는 거야? 원장쌤이 계속 말했잖아. 태블릿 금지면 20년 만들어. 그러니까 나 중달 안 가져왔는데. 아니 근데 거기에 그 뭐지? 형평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형평성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줬는데. 이거 왔어야지. 나 중달 안 가져. 자,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해요. 조용.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인공위성 운동까지 이야기했죠. 자, 상대로는 또 일단 넘어갈게요.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아니면 1학기 때 상대성 이론, 특성대성 이론 학교에서 수업 자체는 하셨니? 그럼 아마 이거 출제 안 하실 거야. 이거 일반 상대로는 등가 원리밖에 문제가 없거든. 등가 원리 말만 설명해주고, 자, 1 에너지 관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등가 원리라는 걸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문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서 만약에 나온다면 등가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는 얘기밖에 없어. 오케이? 서술형으로 등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는 얘기밖에 없어서 그 얘기를 한번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등가 원리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이거야. 자, 이쪽에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대. 자, 이때 이 엘리베이터가 자, 여기 지구상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지구상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대. 자, 여기 질량이 m인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미 m인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정지 상태에서 지금 어떤 힘을 느낄까? 그래서 필기하는 거 사보타지 하는 거야? 필기하는 거 거부하고 안 하는 거야? 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을 갖겠지? mg라고 하는 중력을 갖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느끼는 힘은 바로 누구야? 중력이다 라고 합니다. 자, 한편 자, 이걸 한번 보자. 여기 엘리베이터가 자유 공간 속에서 윗방향으로 g라는 가속도로 가속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힘을 느낄까? 자유 공간이야,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야. 자, 이렇게 g로 자, 나타내주면 이 사람은 어떤 힘을 느끼지? 아랫방향으로 관성력을 느끼는 거지. 얘는 관성력으로 얼마 힘을 갖게 돼? mg라는 힘을 갖게 된대. 자, 이때 이 사람은 이게 관성력인지 중력인지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알아낼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이 자체 관측기에서는 이 사람이 가속도 운동하는지 아니면 등속도 운동하는지 정지했는지 구분해 줄 수가 없어. 바깥이 막혀 있다면.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을 서로 구분할 수 없다입니다. 수현이 수업 거부하네. 컷하려 그래. 패드 못 쓰게 하니까 노트 왕창왕창 쓰면 되잖아. 자, 그러면 현대 문명의 이 길을 포기하는 거지만, 근데 써서 문제가 아니고 자꾸 패드 갖고 딴짓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너희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저기도 창이 있어. 뒤에서 다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패드에서 딴짓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잡혔겠지.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우주선이 있어. 우주선이 광폭 우주선이야. 폭이 엄청나게 넓은 우주선이야.
자, 이 우주선이 있는데 이 우주선 안에서 건너편 벽을 향해서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위에서 발사할까? 레이저를 발사한대. 또는 여기다 구멍을 뚫어놔서 레이저를 바깥에서 쐈다라고도 표현해 주기도 해. 오케이? 레이저를 한번 발사하게 되면 빛이 원래는 이렇게 쭉쭉쭉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자, 이때 이 우주선이 위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했대. G로 가속도 운동했다라고 하자. 오케이? G로 가속도 운동했대.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보면 빛이 입자가 똑바로 가지 않고 잠시 뒤에 보면 우주선이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갔겠지. 자,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지금 요만큼의 위치를 갔고, 또 잠시 후에 보면 얘는 더 많은 거리를 갔겠지? 더 많은 거리를 갔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 그래서 빛이 자, 요런 위치로 도달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이거는 바깥쪽에 관측자가 지금 자, 이 로켓 안에 움직임을 관측한 거야. 빛은 똑바로 가게 되는 거지, 그치? 바깥쪽에 관측자가 바라볼 때, 이때 이 빛의 운동을 우주선 안의 관측자가 자, 느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는 우주선 밖. 자, 그러면 우주선 안에서는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는 자, 빛이 우주선에 대해서 어떻게 운동한다라고 생각할까? 우주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어떻게 운동한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쏘아진 위치가 이 위치에서 쏘아졌는데,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나? 우주선 안에서 보면 원래는 똑같이 가는 것처럼 느꼈는데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이렇게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빛이 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바라보면. 자, 이때 자, 얘는 관성력 때문에 빛의 이런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있어. 이때 우주선을 어떤 큰 별에다 갖다 놨다라고 하자. 자, 중력과 속도가 G인 별에다 갖다 놨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얘는 정지 상태에서 어떤 중력과 속도가 G인 별에 갖다 놨더니, 자,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다, 없다? 없다. 빛이 어떻게 된대? 이렇게 휘게 된대. 그래서 이렇게 휘게 되는 현상을 관찰하는데 중력에 의한 것과 관성력에 의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 그래서 빛도 중력에 의해서 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지. 자, 이 대표적인 현상들이 아인슈타인의 별과 같은 현상들이 있지. 아인슈타인의 별이라는 게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하니, 자, 이쪽에 예를 들어서 뭐 태양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어떤 이쪽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하수 집단이 있었다라고 해. 성단이 있었다라고 해. 이 바로 뒤 건너편에 별이 있는데 지구에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예를 들어서 여기 별이 있었어. 여기에 지구가 있었다라고 해. 이때 이 별을 관측하게 될 때 어떻게 관측하니? 여기서 나타난 별은 모두 삼지사방으로 다 퍼져. 하지만 지구를 향하는 빛은 실제 있어, 없어? 이 경우에 없었어. 막혀버렸단 말이야. 그때 얘의 중력에 의해서 근처로 지나가는 빛이 휘게 되는 거야. 휘게 돼서 어디로 들어와? 지구로 들어오게 돼. 오케이? 그래서 마치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렌즈가 있는 것처럼 빛이 모아지는 현상이 생겨. 이걸 중력 렌즈라고 얘기해. 이때 실제 이 별에 대해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별에 대해서 얘 별빛이 몇 군데서 보여? 4군데서 보이게 된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아인슈타인의 별이라고,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중력에 의한 현상과 관성력에 의한 현상, 어떤 것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등가 원리다. 이 등가 원리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께서 아예 안 낸다고 하시면 안 내시겠지만, 만약에 아무 얘기 없으시면 일반 상도론의 기본 원리거든.
그래서 등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오케이? 이스트들 중에 지이스트 같은 학교에서 내줄 수 있는 문제야. 등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는 문제는 지이스트는 기본적으로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됐었거든요. 연태까지 입학할 때. 그래서 지이스트에서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지이스트도 학교 엄청나게 좋아졌죠. 지금 카이스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자, 책에 132쪽 이야기 일과 운동에너지 관계,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 운동에너지 관계. 무슨 관계가 있지 얘네들은? 1. 운동에너지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니? 무슨 관계 있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자, 물체에게 일을 해주게 되면 물체는 운동에너지가 변화되더라. 무슨 정리였지? 1. 운동에너지 정리 또는 1. 에너지 정리라고 했던 정리가 있어. 자, 그리고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계를 보자.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 운동에너지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1과 운동에너지 관계를 얘기해 봅시다. 먼저 1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자, 1의 정의. 1은 work이라고 해서 W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1의 정의 누가 내려볼까? 이거 말은 안 할게. 말로만 할게. 필기 없이. 물체에 힘을 가하여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그 힘은 물체에게 무엇을 해줘? 일을 해줬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지.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1 개념으로 이런 개념이 있었대. 자, 이쪽에 물체가 있는데 말이야. 물체에게 외력이 가해졌어. 그래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어떻게 해줬대? 변이를 시켜줬대. 이때 1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F 곱하기 S가 돼버리고 얘 단위는 어떤 단위 쓰고 있지? 뉴턴 미터, 즉 얘는 줄이라는 단위를 쓸 수 있다라고 해. 경우에 따라서 얘를 풀어 써주면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는 이런 단위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의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자, 만약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힘의 방향과 변이 방향이 세타의 각을 이룰 때를 한번 살펴보자. 힘의 방향과 자, 이동 방향, 즉 변이 방향이 세타의 각을 이룰 때 자, 얘네들은 1의 크기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됩니다. 자, 이쪽에 어떤 면이 있는데 이 면에 대해서 자, 이쪽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대. 이 물체에게 힘을 이쪽 방향으로 작용했어. F만큼의 힘을 작용했대. 자, 이때 얘는 얼마큼의 변이를 갖지? 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S만큼의 변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해. 이때 이 각을 세타라고 하자. 자, 이때 힘은 두 방향으로 분해를 해볼 수 있지. 나란한 방향 fx가 되는데 얘는 f 코사인 세타라고 할게. f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자,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얘는 뭐가 돼? fy가 되고 얘는 f sin 세타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준다. 먼저 x방향에 대한 일을 살펴보면 x방향에 대한 일은 fx 곱하기 s야. 즉 얘는 fs 코사인 세타라는 자 이러한 힘을 갖게 됐대. 일을 갖게 됐대. 반면에 y방향의 일은 힘은 있어. yf는 있는데 y방향의 변이가 얼마가 됐지? 0이 돼 버렸단 말이야. 따라서 y방향에 대한 일은 있다 없다? 없다. 0입니다. 이동 방향에 대한 이동 거리가 없지. 따라서 w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 일이라는 것은 wx 더하기 wy라고 써줄 수가 있어. x방향에 대한 일과 y방향에 대한 일, 자 합을 얘기해 줄 수 있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얘는 스칼라이기 때문이야. 벡터는 이렇게 쓰면 큰일 나지. 벡터는 루트 fx 제곱 더하기 fy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근데 얘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fs 코사인 세타라고 해. 이때 힘도 벡터, s도 벡터, 변이도 벡터야. 자, 이때 벡터곱 벡터곱인데 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대. 그럼 무슨 곱이야? 도트곱, 스칼라곱이라는 곱이 돼 버리죠. 따라서 w는 뭐라고 쓸 수 있대? f 도트 s라고 써줄 수 있대. 얘를 풀었으면 fs 코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 일의 크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이 0이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일학기 때도 한 것 같아. 일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0이 됐지? 첫 번째, 자 더 쉬운 것부터 f가 0일 때. 자, f가 0일 때 어느 경우가 있지? 마찰이 없는 위치에서, 마찰이 없는 곳에서 물체를 단지 이동시키는 데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 오케이? 물체를 단지 이동시키는 데는 일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예? 단지 이동시킬 때는 일이 필요 없어. 자, 두 번째, s가 0일 때 어느 경우가 되지?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리고 물체를 들고 서 있을 때, 이때 일이 0이다. 자, 세 번째, 자 얘는 코사인 세타가 0일 때야. 즉 세타가 90도일 때.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갈 때 힘은 위아래 방향을 주고 있고 변이는 면의 나란한 방향이기 때문에 일이 0이 돼 버린대. 또 90력이 하는 모든 일은 다 0이야. 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항상 수직하니까. 그래서 다 0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등등등. 또 수직항력이 하는 일도 항상 뭐야? 0이야. 왜? 수직항력은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지. 변이는 평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지. 그래서 일이 0이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일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일의 부호. 자, 일의 부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일의 부호를 보는데 자, 이렇게 나타내 줄게. 얘는 두 가지로 자, 개념을 얘기해 볼까? 자, 일단 보여드리고 얘를 정리해 볼게. 여기 한 물체가 있어. 물체가 이동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고, 자, 그리고 그 방향에 변이를 갖게 됐대. 이때 경우에 일의 크기는 뭐가 돼 버리니? F 곱하기 S가 되고 얘는 양의 값이 돼 버리겠지. 자, 이렇게 물체에 일을 해준다라고 표현하는 I가 돼 버려. 물체에 일을 해줌. 자, 이렇게 물체에 일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체에 일을 해준 결과 물체는 뭘 얻게 되지?
물체는 에너지를 얻는다.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해. 이 경우에 평면상을 달리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반면에 이런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 자, 근데 운동의 뒷방향으로 힘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리고 변이는 이쪽 방향의 변이를 갖고 있어. 이 경우에 1은 얼마가 돼 버리지? W는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180도가 되는 거야. 코사인 180도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F S가 됐고 이게 음의 값이 됐대.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물체가 1을 한 경우지. 자, 물체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물체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물체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의 부호는 자, 1의 부호가 양의 값이면 물체에게 일을 해 주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물체가 자, 1이 음의 값이다 그러면 물체가 일을 했다. 곧 물체 에너지가 감소하였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힘 이동거리 자, 힘 변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힘 변이 그래프에서 자, 힘 변이 그래프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힘 변이 그래프를 얘기해 보자. 준이 더워? 그럴 리가. 얘는 뭐야 그럼? 잠바 입고 있는데? 덥지는 않다 솔직히, 그치? 더운 사람 손 들어봐. 헉, 미친 애들이야. 추운 사람 손 들어봐. 추운 사람 있다? 더 많네. 와, 더운 사람은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어? 적도에서 왔어? 요즘 적도는 더 시원해. 태양이 북해기선 조금 아래쪽에 있지. 북이 23.5도보다 조금 아래쪽에 한 북이 23도에서 22점 몇 도 사이에 있겠다. 어? 그럼 적도 지방은 그렇게 막 뜨겁지 않아. 자, 그러면 야, 그 정도는 아니야. 곧 있으면 땀날 것 같습니다. 에? 준현이 내가 너 난처한 질문해서 식은땀 나게 해줄까? 미리 식은땀 흘려봐봐. 그럼 나중에 땀 안 나지. 자, 그러면 힘 변이 그래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거기 올라가 있다 부러진다. 아, 부러져. 또 그거 자꾸 부러뜨려 갖고서는 나가는 책상이 무지 많은 거 아니? 선생님 오죽하면 부원장님한테 용접기 사자 그랬어. 하도 자주 부러뜨려 갖고. 지난번에는 이 플라스틱 의자 등받이 부러뜨린 애도 있지. 그게 어떻게 부러지는지 이해가 안 돼. 등받이 나무로 된 의자 있지. 그거는 부러뜨린 애 한번 봤어. 선생님이 옛날 가르치던 아이인데 걔가 한 110kg 정도 되는 아이거든. 수업하다 갑자기 했더니 뿌지직 하더니 뒤가 터졌어. 자, 그러면 자, 힘 변이 그래프를 한번 보자. 첫 번째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를 보자. 자,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를 얘기해 볼게.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자, 변이 S에 대해서 힘 F가 어떻게 그려지게 됩니까?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자, 이때 특별한 변이 S를 가졌을 때
이때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1이라는 걸 의미해 준다라고 해. 자, 이 그래프는 그 형태에 무관하게 항상 뭐가 돼 버리지? 1의 크기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자,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지? 시간에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시간이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래프인데, 이 경우에는 1차원 운동을 한다라고 국한시켜 보도록 하자. 1차원 운동하면 변이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S 대신에 x를 써줄 수 있지. x에 대한 변이값 x를 썼을 때 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해 주자. 자, 이때 이 위치, 시작 위치야 xi의 위치에서 xf가 될 때까지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1의 크기가 된다라고 해. 이 힘들이, 자, 이 변하는 힘이 이 위치 변이를 하는 동안에 한 1의 크기가 돼. 이걸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적분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해당하는 요 힘을 F1이라고 하자. 맨 앞부분. 이런 힘이 나타나서 자, 요 이동 거리 값을 델타 x1이라고 써볼게. 이런 사각형의 넓이와 또 다른 시점에서의 힘 곱하기 밑변의 크기. 자, 요 녀석들을 합하고,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다 잘라서 합하게 된다면, 자, 이 면적에 상당히 근접한 값을 갖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면적을 합하는 값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어찌됐든 합한 결과를 W라고 썼어. 그래서 W는 근사적으로 F1 델타 X1 더하기 F2 델타 X2 더하기 똔똔똔 Fn 델타 X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써서 얘를 합을 이용해서 표시해주면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시그마 Fi 곱하기 델타 Xi라고 해준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내서 면적을 구해줬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니? 모질란 부분과 남는 부분이 다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남는 부분과 모질란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엄청나게 가로축을 짧게 자르면 축나는 부분이 없겠지.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일단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구분구적법이라고 하죠. 자, 구분구적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원래 값에 실제 값에 가깝게 하려면 얘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리미트 델타 xi의 크기를 0으로 보낼 때 fi 곱하기 델타 x라고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썸이 빠졌다. 시그마 fi 곱하기 델타 xi라고 해줄 수 있대. 자, 이렇게 해주면 얘가 뭐가 돼버립니까? 얘는 인테그럴 xi 위치, 처음 위치라고 할게. i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f 곱하기 dx다라고 써줄 수 있다. 오케이? f가 여기서 x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 주니까 가로 안에다가 x에 관한 함수라는 표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게 바로 1의 크기 구하는 것이다. 즉
W라고 하는 것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fx dx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아이가 벡터적으로 3차원 공간에서 얘기한다면 확장만 해주시면 되겠지. 확장만 해주시면 돼요. 확장만 해주면 된다. 자, 확장만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확장을 시켜준지 한번 볼게. 3차원에서는 자, 3차원 공간에서는 힘이 뭐가 되니? 힘이 뭐가 돼?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얘는 fxi hat 또 fyj hat fgk hat이라고 써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이 ds라고 하면 얘는 dxi hat 더하기 dyj hat 더하기 dgk hat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때 f.ds를 한번 구해봐봐. f.ds 구하게 되면 얘는 인테그럴 fx 같은 성분끼리만 살아남지. 도트 곱하면 그지? dx가 돼버리고 또 얘는 fy dy가 돼버리고 얘는 fgdg라고 각각 독립적으로 써줄 수가 있다. 누구 했을 때? 적분했을 때.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안의 값이 서로 같다야. 도트 곱해주면 그지? 그래서 적분기호를 씌워준 거야. 그래서 1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인테그럴 f.ds라고 써주고 벡터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는 x방향의 1 더하기 y방향의 1 더하기 g방향의 1의 합과 같다라고 해서 당위성을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3차원에서의 1이다. 즉 3차원에서의 1은 다음과 같이 써준다. 인테그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f.ds라고 써주게 됩니다. 앞으로 많이 쓰게 될 텐데 1학년 때는 안 쓸 것 같아. 선배들은 1학년 때부터 계속 이 표현을 배웠는데 아마 안 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힘에 의한 일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데 책의 쓰임이 아주 웃겨서 이거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할게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해줄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 가장 기초적인 보통 고등학교 교과에서 얘기하는 방법. 두 번째 적분을 이용한 방법. 세 번째 벡터의 곱과 적분을 이용한 방법. 이 방법대로 이야기합시다. 뒤로 갈수록 근데 쉬워질 거야. 자, 1. 운동에너지 정리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1. 운동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1. 운동에너지 정리는 사실 쓰임새가 상당히 많은 편이야. 공격. 지웅아, 공격. 도엽이 자꾸 자면 지웅이가 좀 때려줘라. 어차피 잠 깨고 다 듣는다고 네 상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때려줘. 빠. 정신 차려 이놈의 새끼야. 공부하려면. 자, 그러면 1. 운동에너지 정리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1. 운동에너지 정리는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개념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뭘로 기억하냐고? 아무거나 기억해도 상관없어. 표현의 방법의 차이일 뿐이야. 자, 이쪽에 어떤 물체가 있었대. 자, 이 물체 질량 m인 i인데 처음 속력 얼마로 가고 있었대? vi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었대요. 자, 또 다른 시점이 됐대. 다른 시점이 돼서 얘는 질량이 똑같은데 얘는 VF라는
이러한 속력을 갖게 됐대. 이렇게 속력이 빨라진 이유는 이 물체는 뒤에서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야? 힘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운동한 거지? 가속도 운동한 거지. 여기서 가속도와 질량은 뉴턴 이 법칙에서 F는 ma의 관계를 따르게 됩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따르게 됐대. 자, 그렇다면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큼 이동했대? s만큼 이동했다라고 할 때 이 물체는 무슨 운동하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지. 그 세 번째 식을 한번 써보기로 합니다. 그 세 번째 식 쓰면 2a 곱하기 s는 vf의 제곱 마이너스 vi의 제곱이라고 해. 자, 곱하기 2분의 m을 해봅시다. 2분의 m을 했대. 2분의 m 하면 얘는 얼마가 돼? ma 곱하기 s는 2분의 1 mvf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i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쵸? 맞아요? 이때 ma가 뭐라고요? f야. fs. 얘는 나중 갖게 되는 나중 운동에너지라고 할게. k라고 쓸게. 이 k나 k라고 쓰는 거 모두 운동에너지야. 키네틱 에너지가 됩니다. 마이너스 ki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바로 뭐였어? 물체에게 해준 1이 되겠지. 맞아요? 물체에게 해준 1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체에게 해준 1은 물체에 무엇을 변화시켜줬다? 운동에너지를 변화시켜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 운동에너지 정리의 가장 쉬운 표현법이야.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해보자. 하이탑은 이 과정을 너무 지저분하게 수치적으로 해놨어. 계산 위주로 해놨어. 의미 없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자,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야. 얘네들은 지금 대가리에 똥이 차갖고 물리를 너무 어렵게 해석하고 있어. 그닥 어렵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계산 헷갈려갖고 틀리게 만들어 놓는 거는 정확한 물리는 아니지. 자, 그러면 얘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 우리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일을 한번 볼게. dw라고 하는 녀석은 f 곱하기 1차원 운동으로 dx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맞아요? 이게 1의 정의지. 아주 작은 미소 1이 돼버려. 오케이? 아주 작은 미소 1이라고 해. 이때 f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지? ma라고 쓸 수 있지. a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라는 녀석은 dt분의 dv라고 써줄 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요?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보자. dw라고 하는 것은 m 곱하기 dt분의 dv 곱하기 dx야. 연쇄 규칙이라는 게 있어. 미분에서. 연쇄 규칙은 마구잡이로 같은 변에서 움직여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연쇄 규칙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니? m 곱하기 dv 곱하기 dt분의 dx라고 써줄 수 있어. 얘가 뭐야? 얘가 뭘까? 얘가 뭐야? dt분의 dx? 속력이지. 따라서 mv dv라는 값이 됐대. 오케이? 그렇다면 인테그럴. 어디부터 어디까지? vi에서 vf까지. 미안해. w부터 해주자. w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럴 dw가 돼버리고 얘는 vi에서 vf까지 m 곱하기 v dv라고 써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v에 대한 적분이네. 그지? 인테그럴 x dx 얼마가 되지?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1 mv
제곱이 돼버리고 VI에서 VF까지야. 그래서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2분의 1 MVF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I의 제곱이 돼버리지. 이게 바로 뭐가 되니?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겠구나. 따라서 물체에게 일을 해주게 되면 물체는 뭐가 변했다? 운동에너지가 변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자. 벡터 쓰려고 그랬더니 귀찮아서 안 쓰고 그냥 요걸 다른 형태로 해석해 보도록 할게. 자, 거의 앞부분은 똑같아. 자, dw라고 하는 것은 f 곱하기 dx이고요. 얘는 m 곱하기 dt분의 dx가 돼버리고 dt분의 dv 곱하기 dx가 돼버려서 얘는 m 곱하기 vdv라고 썼어. 오케이? 자, 이때 얘는 표현 방식만 바꿔볼게. v제곱을 미분해보면 어떻게 되지? v제곱 미분하면 얼마가 되니? v 곱하기 dv 더하기 dv 곱하기 v가 돼버리지. 이 v dv가 돼버렸대. 맞아요? 곱함수의 미분이잖아. 똑같은 곱함수 미분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v dv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dv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그치? 자, 얘를 바꿔보자. 그러면 dw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m 곱하기 dv 제곱이 됐대. 상수는 적분 속에 들어가도 되지. 그럼 d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돼버렸지. 이게 바로 뭐야? dk가 돼버렸어. 이게 dk다. 이게 dk라고 한다.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쓰자. w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럴 dk야. 그럼 얘는 뭐가 돼? 델타 k가 되겠지. 이해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여줬다고요. 내친 김에 적분형으로도 한번 해줄까? 적분 형태로도 한번 해줄까? 적분이 아니고 벡터형으로도 해줄까? 하지마. 똑같은데. 자식들 거기서 포기하다니.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 전체 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W가 양의 값이면 무슨 뜻이야? 물체에 일을 해주면 자, 얘는 델타 K가 양의 값이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얘기해. 반면에 W가 음의 값이면 W가 음의 값이라는 것은 물체가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겠지. 일을 해버렸어. 자, 그러면 얘는 델타 K가 음의 값이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1에너지 정리에 대한 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존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존력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비 오는 소리니? 대박. 인과계 하나는 어제 제주도 갔대던데 비하고 바람 구경 시커나고 오겠다.
상훈 쌤이 제주도에서 한참 동안 학원을 하셨었대. 그래갖고 원주민하고 외부 사람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비 오는 날 우산 쓰면은 외부 사람이고요. 비 오는 날 그냥 비 맞고 다니면 제주도 사람이래요. 왠지 아니? 바람 때문에 아무리 우산 써도 소용없다는 걸 제주도 사람들은 알고 있대요. 공연히 우산 버리지 말고 안 쓰고 다닌대. 생각해보니까 제주도에서 우산 장사하면 망할 것 같아. 더 잘 되나? 맨날 부서지니까 잘 되나? 관광객들만 사도. 와. 공항 앞쪽에다가 우산 가게 하나 차려놓고 버스 탄 데다 또 하나 차려놓고 가는 동안에 부서질 거 아니야. 응? 그럼 제법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제법 괜찮을 것 같아. 주요 관광지 입구마다 하나씩 파는 거야. 응? 그럼 관광객들만 살 거 아니야. 응? 어허. 우비? 우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입으면 한 번 입으면 또 찢어지잖아. 우비 2번 이상 입기 쉽지 않지, 요즘 나온 거. 우비가 되게 얇게 나오잖아요, 요즘 비닐같이. 그리고 한번 물에 젖은 거는 접어갖고 넣으면 나중에 좀 이상해져 있잖아, 붙어 있거나. 자, 그러면 보존력과 비보존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존력을 보시기 전에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도 불렸던 건데, 포텐셜 에너지를 EP, 포텐셜 에너지 또는 U라고 쓰는데, 선생님이 이거 2개 다 섞어서 쓸 거야. U를 더 많이 쓸 수도 있어. 똑같이 보시면 돼. EP나 U나 똑같습니다.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일관성 있게 썼으면 좋겠지만 습관이라는 게 중요해서 U라고 많이 쓸 테니까 그냥 각오하고 보십시오. 자, 이쪽에 첨자가 많을 때는 U라고 쓰고요. 첨자 없으면 EP 가급적 써줄게. 자, 이쪽에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는데, 포텐셜 에너지란 이게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기준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기준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자, 기준 위치에서 현 위치까지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외력이 한 일을 의미해 준대. 자, 외력이 한 일을 의미해 주고 있다. 오케이? 자, 이것을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해 주고 있대. 즉, 물체에게 이렇게 외력이 일을 해주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로 나타나는데, 일을 해준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 저쪽에다 그리도록 하자. 자, 이런 관계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이쪽에 어떤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 있어. UI라고 할게. 첨자에 있어서 그냥 U라고 썼어. 자, UI가 있고, 자, 여기 높은 쪽에 UF가 있어. 나중 포텐셜이 있어. 이때 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거든. 자, 이 물체가 있는데, 자, 포텐셜이 낮은 쪽에서 포텐셜이 높은 쪽까지 물체를 이동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외력이라는 게 필요해. 외력이 필요하다. 외부에서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물체를 이만큼까지 변이를 시켜줬어.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물체가 여기로 가버렸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돼 버린 거야. 오케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됐다. 이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외부에서 한 일이 자, 뭐가 돼? 일정한 힘이 가해졌다고 가정해 주면, 자, 요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
또는 굳이 적분을 표현해 준다면 얘는 인테그럴, 자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f(e(x)t 도트 ds라고 써줄 수가 있어. 이해해? 굳이 적분 쓴다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학교 선생님이 아마 적분 2학기 때도 거의 안 쓰실 것 같아. 그냥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는 보여주시겠지만 직접 문제와 관계된 건 안 하실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줬더니 얘는 포텐셜이 어떻게 됐니? 증가돼 버렸지. 이게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대. 자, 이렇게 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 이때 얘를 증가시킬 때 외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속력 등이 변할 수 있지. 이 위치에 도달했을 때 속력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움직일 때는 속력을 어떻게 해줘?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변화 없이 움직이는데 거의 뭐에 가깝게? 0에 가깝게 움직여줘야 해. 오케이? 자, 1m 올리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몰라. 매우 불편하다. 오케이? 또 두 번째. 이 힘은 누가 줬을까? 누가 줬지? 예준이가 줬어? 현우가 줬나? 현우 너 왜 얼굴 긴장하고 있어? 똥 마려?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 지금. 얼굴이 굉장히 당황한 표정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을 때 그 표정이야? 알겠어. 되게 마려운 표정이야. 막 굉장히 초조해하는 표정. 가장 황당할 때가 언제니? 길을 가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데 진짜 마려울 때. 참아? 너 물똥도 참을 수 있어? 물똥은 스며 나올 텐데. 그때 진짜 당황스럽지. 그럴 때는 가까운 아파트 상가로 가세요. 아파트 상가 가시면 보통 1층은 잠겨져 있는데 2층은 다 열려져 있을 거예요. 올라가다 계단에서 싸면 욕 먹어요. 저쪽에 김포 쪽에 어느 동네가 있어. 거기 되게 김포에서 먹자골목 많은 동네라는데 어떤 20대 여성이 버스에서 내려갖고 인형 뽑기 하는 거기로 들어간 거야. 들어가갖고 응가를 질펀하게 싸놓고 갔대요. 경찰이 수배했는데 못 잡았어요 아직. 그래갖고 그 인형 뽑기 가게 주인이 고소할 거랍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거래요. 근데 똥 쳤다고 청소비가 몇십만 원 나오대? 냄새 빼는 거 문 열어놓으면 되잖아. 지뢰 제거라? 아니 똥 그거 자기가 치면 되지. 그걸 뭐 업체까지 불러서 쳐? 업체 사람들은 자기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도 되게 웃긴 게 빨리 영업하려면 에어컨 빵 틀어놓고 빨리 쳐놓고 에어컨 빵 틀어놓고 냄새 빼야 되잖아. 뭐 페브리즈 같은 거 막 뿌려놓고. 근데 그거를 다음날 청소하러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지.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야. 서구에서 가까운데 너네 동네에서 김포 쪽으로 좀 넘어가면 무슨 동이지? 검단 넘어가서 검단에서 넘어가갖고 그 가장 끝에 여기 있잖아. 거기 바로 위쪽에 있던데. 거기가 무슨 동이라고 하지? 거기 먹자골목 되게 많은 동네인데
자, 기억 안 나.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이 누가 힘을 주느냐야. 누가 줄까? 오케이? 자, 천천히 올리고 누가 주는 것도 불분명한 것들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한다는 게 좀 불합리하더라. 그럼 항상 쉽게 속력의 변화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일 정의를 알아보기로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기로 했어. 포텐셜 에너지 정의를. 이 힘은 왜 줄까? 힘을 왜 줄까? 힘을 왜 주지? 움직이는데 왜 힘이 필요하지 여기서? 중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냥 임의의 계기 때문에? 임의의 외력이 가해지고 있어? 임의의 외력은 아니잖아. 누가 준 거잖아. 네가 준 힘이잖아. 왜 이런 힘이 필요했을까? 아니, 중력계가 아니라니까? 중력장이 아니야. 왜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갈까? 왜 이런 힘이 필요할까? 에너지가 필요해서? 뭐 고체를 액체로 만들고? 응? 아니요, 속도 어떻게 가기로 했어? 0에 가깝게 가기로 했잖아. 진짜 간단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원인은 모르겠는데 포텐셜이 높은 쪽에서 포텐셜이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힘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힘을 이겨내고 들어줘야 됐다는 거야. 이해해요? 그 힘을 뭐라고 하니? 이 보이지 않는 이 힘을 FC라고 썼어요. 영어로 Conservative Force야. 컨저버티브 포스 무슨 뜻이야? 컨저버티브 무슨 뜻이지? 영어를 쟤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니? 72등한테. 너 영어 72점 아니었어? 72등? 뭐 니네 약 올리는 거지? 방학 때 올리려고 영어 공부 많이 했나? 병지 무슨 뜻이지? 보존적인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힘을 보존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이 힘을 보존력이라고 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보존력이라는 힘은 외력과 크기 갖고 방향이 어떤 힘이야? 반대인 힘이어야 되겠지. 외력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힘이 자연스럽게 작용하기 때문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공간들이 있지. 대표적인 게 뭐야?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래서 중력에 한 포텐셜 에너지가 나온 거야. 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도 있을 수 있지. 전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해. 그렇다면 보존력이 한 일은 이렇게 쓸 수 있네. FC 도트 D S라는 변이를 갖는데 얘는 마이너스 FEXT 도트 S가 돼버리고 얘는 뭐가 돼? 외력이 한 일의 음의 값이 돼버리고 얘는 또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음의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보존력에 의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음의 값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정의해 볼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 보존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보존력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 보존력의 정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내려드릴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을 다 얘기해 드리고 가장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존력이 되려면 보존력은 이런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동 경로에, 운동 경로에
관계없이 한 일이 같을 때 한 일이 같을 때, 자, 이 일은 보존력이 해주었다. 보존력이 한 일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한 점이 있어요. A 점이 있다라고 해. 자, 이쪽에 B 점이 있어요. A에서 B점을, 자, 이런 경로를 따라 일을 해 나갔어요. WA에서 B까지 1경로를 따라 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이렇게 일을 해 갔대요. 자, 이 경로인데 A에서 B까지 한 일이라고 해. 이때 보존력이 작용했다면 WAB라는 녀석은, 자, WAB 이 경로를 따라 한 일과 1경로를 따라 한 일이 서로 같다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찰력 같은 건 보존력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 우리 또 물리 1에서 봤는데 중력을 보면 여기 있는 물체 바로 내려주지. 또 여기 있는 물체를 이런 경로로 내려오지. 이해해? 마찰이 없을 때 그때 한 일이 서로 어떨까? 중력이 한 일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중력은 무슨 힘이야? 보존력이라고. 예준이는 왜 다르대? 마찰이 없을 때고 중력이라고. 중력이 아니랬지. 핑계 대지 마. 그래도 오늘 착하네. 안 졸고 있어? 앞 시간에 졸았지? 자, 두 번째 원장님 시간인데 진짜 졸았어? 왜? 아침에 하니까 피곤해? 그걸 생각해봐.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15년 후에 너희들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부해. 깜빵 갈 거야? 너도 인사이드 많이 봐서 그러니? 깜빵에 갖고 포커를 잘 쳐갖고서는 나라를 지배하는 수용자가 될 거야? 처음에 몇 번 보다가 나중에 각오도 안 나가고 안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더라. 깜빵에서 외부 사람 데려다가 포커판 만드는, 도박장 만드는 게 어딨니? 자, 두 번째 이런 걸 한번 보자. 자, 얘는 폐 경로에 대한, 폐 경로라는 것은 닫힌이란 뜻이지. 자, 닫힌 경로에 대한 일이 0일 때, 자, 보존력에 의한 일이다. 자, 그때 작용한 힘이 바로 보존력이라고 해요. 제 아류야. 쟤를 변형시킨 거야. 자, 여기 A점이 있고요. 이쪽에 B점이 있었어요. A에서 B를 1경로를 따라서 일을 해갔대요. 자, 그래서 얘는 W 뭐가 돼? A에서 B까지 1경로를 따라 한 일이 돼.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W 자, B에서 A를 따라서 2경로로 내려온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경로가 같은 경로라고 한다면 A에서 B까지 이 경로를 따라 한 일은 A에서 B에서 A까지 이 경로로 따라 한 일과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부호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돼버릴 거야. 오케이? 자, 부호가 반대가 된대. 그렇다면 자, 처음식을 써볼게. A에서 B까지 1경로를 따라 한 일은, 자, A에서 B까지 이 경로를 따라 한 일과 같고, 얘는 마이너스 WB에서 A를 따라서 이 경로를 이동한 일과 같겠지. 자, 그렇다면 이항시켜주면 A에서 B까지 1경로를 따라 갔다가 다시 B에서 A까지
이 경로를 따라서 오게 되면 그 일의 합이 뭐가 돼? 0이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또 마찰력이라는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마찰력은 갈 때도 1을 빼앗고 올 때도 1을 빼앗지. 맞아? 1의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아니야. 마이너스 2배가 되는 거야, 갈 때. 마찰력에 의한 일은 보존력에 의한 일이 아니고 마찰력은 보존력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지. 자, 말 그대로 보존이라는 말이 뭐와 관계돼 있니? 누군가의 보존과 관계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보존력에 의한 보존력의 정의를 살펴보자. 자, 세 번째 보존력에 의한 정의. 자,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 물리투에 약간 적분들이 표시되고 있어.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이 적분을 약간 포함시키면서 수업을 하실 계획일 거야. 빠질 수는 없을 거야. 아무리 수능이라 그래도 적분이 적분하고 그 다음에 벡터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거야.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지. 자, 그러면 보존력은 이렇게 구한대.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자,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도엽아, 15년 후에 너의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너 지금처럼 막 졸면은 계속 졸다가 눈 뜨면 너가 나이가 30살이 돼 있을 거야. 아직도 진상과학고 3학년. 응? 너가 잤으니까 계속.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 주는지 한번 봅시다. 보존력에 의한 일을 한번 살펴볼까? 아주 작은 보존력의 일을 DWC라고 하자.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C 도트 DS라고 써줄 수 있대. 이때 보존력을 이렇게 정의할게. 벡터로. 자, fxi 더하기 fy j 더하기 fg k 해시라고 써줄 수 있어. 한편 ds라는 값은 ds는 dxi 더하기 dy j 더하기 dg k 해시라고 써줄 수 있어. 자, 그렇다면 두 녀석을 적분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갖니? 같은 성분끼리의 도트곱이니까 같은 성분끼리의 곱이 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fx dx 더하기 fy dy 더하기 fg dg라고 쓰는데 말이야. 얘는 외력이 한 일의 음의 값이 되지. 마이너스 d ex wext가 돼버렸어. 또한 이 일은 포텐셜이 한 일의 음의 값이 되기도 하지. 그래서 포텐셜 변화량의 음의 값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du라고 써줄 수 있었대. 자, 여기에서 자, 얘네들을 보자. 힘 자체를 볼게. fx라는 녀석은요. fx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마이너스 dx분의 du라고 쓰는데 단 y하고 g가 일정할 때야. 이렇게 쓸 수 있지. yg 일정하다고 쓴다면 자, fx는 마이너스 dx분의 du가 되겠지. 자, 한편 fy라는 값은 마이너스 dy분의 du라고 쓴데 이 경우에는 x, g가 일정할 때, 변하지 않을 때 쓸 수 있겠지요. 또 fg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나? 마이너스 dg분의 du라고 써주는데 얘는 x, y가 일정하다라고 쓸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수학에서 많이 보던 건데 변수가 여러 개일 때 다른 변수들은 고정시키고 한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걸 뭐라고 하지? 니네 인과반하고 아예 배우는 게 틀린가?
뭐라고 하지 이거? 편미분이라고 하죠. 수학 시간에 했지? 오호, 대답들을 안 한다. 왜 당황했어요? 우리 시간에 편미분 쓰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또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자, 얘는 또 마이너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u라고 써줄 수 있대. 그래서 힘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줍니다. 힘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FC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i hat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j hat 마이너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u, k hat이라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가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만 미분해 주면 되니까 큰 걱정은 하지 마라. 그냥 표현상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자, 식 정리해 주는데 약간 뽀대용을 드리도록 하죠. 뭐 책 같은 거 보다 보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 나오는 것들을 한번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연상 기호를 써주기로 하지요. 자, 얘는 약속이야. 델 U라고 써줍니다. 근데 델 U라고 안 읽고 얘를 뭐라고 읽어? 이걸 델 연산자라고 하거든. 여기 델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름이 델 연산자야. 연산자라는 건 누구에게 작용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주는 아이지, 얘는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불리는 연산자야.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직교좌표계상에서 정의가 이렇게 내려줍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뭔가 들어가고 i의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뭔가 들어가고 j hat 더하기 라운드 g분의 라운드 뭔가 들어가고 k hat이라고 쓰고 있다. 오케이?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불러. 그래서 이때 대리라고 안 하고 얘는 이름이 그레디언트라고 불러. 그레디언트 U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얘의 연산 기호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델 뒤에 스칼라 함수가 나옵니다. 스칼라 함수가 나오면 얘는 그레디언트 F라고 불러. 그레디언트야 F. 얘는 혹시 그레디언트라는 말 뽀샵 하는 사람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뽀샵 할 줄 아는 사람, 어도비 포토샵 만져본 사람, 그레디언트 들어본 적 없니? 아, 진짜 만졌구나. 만져만 봤구나 진짜. 한글도 보면 문서 편집 이쁘게 하다 보면 문서 꾸미기 같은 거 할 때 그레디언트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한글 도사 없니? 하겠다. 한글도 모르니까 국어도 모르겠지. 그레디언트가 어떤 거냐면 한 블록을 정해 갖고 쭉 펼쳐 놓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색깔이 점점 변해가는 거. 그라데이션이야? 그게 그레디언트야.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F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그 함수에 대한 기울기야. 그래서 수학에서 이거 기울기라고 안 쓰고 물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 물매. 이 기울기가 큰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크지. 포텐셜은 그래. 산에 가면은 경사가 급할수록 중력이 크게 나타나잖아. mg 사인 세타가 커지니까. 그지? 자, 한편 이런 것도 있어. 자, 얘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와 도트 곱을 해줄 수가 있어. 벡터와 도트 곱을 한대. 이 벡터와 도트 곱하게 되는, 자, 이 아이는 뭐라고 읽냐면, 이 아이는 뭐라고 읽을까? 다이버전스라고 읽어.
다이버전스 A라고 읽어. 얘는 다이버즈 무슨 뜻이지? 다이버즈? 들어본 적 없니? 72등 의외의 영어 다이버즈 무슨 뜻일까? 컨버즈 다이버즈 아니야 알아도 79등 했을지 몰라. 그래도 79등은 아닌 게 어디야. 응? 또 8등급 꼴찌라며. 7등급 꼴찌야? 안타깝다. 7등급 1등인 거야? 꼴찌인 거야? 좀만 더 해갖고 6등급 꼴찌하지. 자, 그래도 2등급 1등보단 낫지 않니 기분이? 2등급 1등 했어? 생물? 바보지? 넌 그러면은 희비가 엇갈렸겠네? 영어에서 아싸 하고 한국말에서 이씨 하고. 자, 얘는 발산하다라는 뜻이야. 다이버즈. 컨버즈는 수렴하다는 뜻이야. 얘는 발산도야. 발산도. 또 어떤 표현이니? 이런 표현이 있어. 자, 얘는 크로스곱까지 있는 거야. 어이쿠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컬이라고 불러. 컬. 컬이 무슨 뜻이지? 컬. 곱슬곱슬.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회전도라고 해. 자, 우리 여태까지 배운 물리를 다 한번 생각해 봐봐. 한 점에서 뭔가 발산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지? 한 점에서 뭔가 발산해. 중력 수렴하잖아. 한 점에서 뭔가 뻗어나가 막. 전기력도 뭐 때문에 뻗어나가지? 뭐 때문에 뻗어나가니? 내부에 플러스 전하가 있으니까 뻗어나가는 전기력선이 생기지. 한 점에서 뻗어나가는데 이거를 나중에 가우스 법칙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거든. 옛날에 쌤하고 수업했던 사람은 중학생이 배우는 가우스 법칙 해갖고 해준 적이 있는데 기억할 리가 없겠지. 자, 얘는 가우스 법칙이라는 법칙을 보면 이렇게 쓰기도 해. 자, 이거는 S고 얘는 폐곡선이라 닫힌 곡면에 대한 적분이라는 뜻이야. E 도트 DA라는 녀석이 얘는 전기장 때문에 생기는 전기 선속이다라고 얘기해 주거든. Q 때문에 생긴 I라고 해. 얘를 똑같은 형태로 바꿔 쓰는데 쟤를 써줘. 얘는 다이버전스 E라고 하는 값은 전기장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누구 때문에? 전압 분포 때문에.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라고 써주는 식이 나와. 이게 가우스 법칙이라는 식이야. 또 앙페르 법칙이라는 식이 또 있어. 앙페르 법칙은 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아. 누가 돌지? 앙페르 법칙까지 얘기했으면 누가 돌지? 한 점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도는 게 있었어. 아휴, 아무 말이나 던지지 마. 얼마 전에 시험범이었는데 뭐지? 전류에 대해서 자기장 방향이잖아. 돌잖아 얘. 그래서 앙페르 법칙을 어떻게 쓰냐면 원래 인테그럴 C B 도트 DL이라는 값이 뭐가 돼? 뮤 제로 I라고 구하고 있어. 얘를 도니까 이렇게 도는 거야. 누가 도는 거야? 자기장이 도는 회전도를 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뮤 제로 전류 밀도 J를 이용해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해. 오케이? 이것도 모두 다 앙페르 법칙 그리고 가우스 법칙을 표현하는 식들이야. 그래서 요렇게 나타나는 요 델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는 소개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소개 안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 근데 최악까지 봐서 한번 보여드리기만 할게. 보존력 표현해서. 자, 그렇다면 보존력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계산해 줄 수 있니?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야. 보존력이라는 것은 변수가 하나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그랬지? 포텐셜 에너지를 자, 요거는 변수를 그냥 x 썼는데 어리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바뀌어 써줄 수 있어. 어떤 변수에 대한 그냥 임의식으로 쓸까? s에 대해서 써줄까? 그러면 헷갈릴 것 같잖아. 자, u du라고 표현해 준다. s는 여기서 뭐야? 임의의 변이야. x가 될 수도 있고 어리 될 수도 있고 뭐 y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값으로 넣어줄 수 있는 변수들이다라고 보시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우리는 보존력이라고 해요. 그럼 보존력 대표적인 거 볼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포텐셜 에너지 하나만 얘기해 보자.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볼까? 그때 무슨 힘이 작용하지?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지. 머릿속에 알고 있단 말이야. 한번 보자.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쓰지? 2분의 1 kx의 제곱이야. 변수가 x거든. 이때 나타나는 보존력 FC라는 것은 마이너스 dx분의 du라고 써줄 수 있어. 그럼 뭐가 되지? 미분해봐. 마이너스 미분하면 kx가 되잖아. x 안쪽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하나 또 해볼까? 알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만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볼까?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쓰잖아. 얘는 변수가 어리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때 FC는 마이너스 d 얼분의 du라고 쓴다. 또 해 떴다. 자, 이 값은 뭐가 되지? 자, 얘 gmm 다 빼버려. 마이너스 gmm 빼버리자. 얼분의 1 미분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얼 제곱분의 1이 돼버리잖아. 맞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잠깐만. 하나를 더 썼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에너지가 더 있었지.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지. 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되니까 만류력이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렇다면 빠르게 보존력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100% 맞는 게 아니야. 하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맞아. 연태까지 선생님 물리책 보면서 예외 아닌 거 3가지 봐서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 맞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보존력이라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부터 구한다라고 했는데 보존력은 변이가 포함된 힘이 보존력이다라고 보면 편리해. 변이가 포함된 힘 kx 얼 선생님 중력 mg는 없잖아요. mg에도 위치에 관한 함수가 생략된 거지. 지구 근처로 국한시켜서 살펴봤기 때문이지. 그래서 역시 위치에 관한 함수들이온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변이에 필요한 힘이니까 뭐가 돼? 변이에 관계하는 힘이니까 보존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거의 다 맞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